오늘이 3월 16일로 총선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김종인을 데려오니 안 오니 이러다가 지금 황교안이가 직접 이 선대위를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이 아마 단독 선대위원장을 달라, 뭐 공간이나 공천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황교안이 단독으로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는 못 시켜주겠다, 여러 사람 같이 하라 이러다가 자 결국은 황교안과 김종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입장을 내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 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도와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했고, 황교안도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 선대위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은 측근 최명길 전 의원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는데 황교안 대표한테 어제 논의를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다. 통합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황교안 여러 명의 선대위원장이 나서는 공동선대위원인 체제를 말했고, 자 어쨌든 김종인이 일당락되고 황교안이가 간다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김형호가 김미균을 그 전날 꼽았다가 목요일날 밤에 금요일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때리치우고 나간 것도 좋아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자 6명의 공천이 잘못됐다고 공천위원회에서 목요일날 오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녁에 인천하고 대구하고 그러니까 민현주 이두아를 공천한 데 대해서 다시 경선을 하겠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6개 중에 2개를 받아주면서 거기에 슬쩍 끼어가지고 김미균을 공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김미균을 거기에 슬쩍 끼어서 공천해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가 확산되지를 김형호가 원하지 않아서 갑자기 사표를 내고 간 거예요. 사표를 내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건수가 있었을 건데 왜 김미균 건으로 사표를 내고 가느냐,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김미균이 사표를 내고 가니까 곧바로 이석연이 내가 이 공관위를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남은 공천 한 10%는 내가 다 하겠다, 경선하고 있는 거 확정 짓는 거, 그리고 한 명이라도 자르면 다 그만두겠다 하니 황교안이 그걸 또 인정을 해줬어요. 자, 이 와중에 보면 황교안, 김형호, 이석연 등으로 이어지고 또 박영준이 공천을 넣었다가 빠지는 이 석연치 않은 과정 안에 뭔가가 자기들끼리에 지금 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총선이 임박했는데 개혁적인 안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김종인이 왔더라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황교안의 민부로는 완전히 경실련안과 정경련안 같은 수준의 차이보다 큰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제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계획도 없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공천을 하는 데서 공천 기준을 해서 새로 넣은 사람이 쫓아낸 사람들보다 더 나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다 좋고 그냥 문을 한번 제대로 심판하겠다, 탄핵하겠다라는 기치만 제대로 들어도 남은 험들을 다 눈을 감고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황교안의 미통당을 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과 심재철 이 양 수뇌부는 지금 둘 다 이상한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고, 황교안과 김무성 간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울 거라고 예측이 되고, 김무성과 조선일보와의 관계도 세상이 다 아는 인척관계입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김무성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여권과 거래를 한 지금 국민바란경과
또 그 이후에 있을 본개헌, 2차 개헌, 그것은 이원 집정부제 안이라고 지금 국민주권회의에서 다 안을 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안이 이원 집정부제 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도 황교안은 내각제 개헌이 아니다. 그리고 때가 중요하다. 때가라고 이야기하며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문해 개헌 시도에 호응을 하듯이 황교안이 1월 22일 날 개헌하겠다. 총선 승리하면 대통령제 폐단을 고치겠다.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말한 거죠. 그래 놓고는 문하고 1대1로 만나서 낙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희한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김무성은 그러자 말자 개헌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번 총선이 한국당이 개혁안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혁 인사들로 공천을 하지도 못했고 내부에 많은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문을 심판하겠다라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내세우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등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나경원만 0.4% 이수진 판사 출신한테 0.4% 이기고 있지 나머지 지금 부분은 주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다 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황교안은 여전히 20.3%를 지고 있고 오세훈은 고민정이한테 지금 한 8%, 7.7% 정도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연아는 이용우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한테 지금 11%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에서 사실상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죠. 막상 표를 깨면 압도적으로 뒤집어질 거다. 지난 2016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깨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크게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는 문 정권의 실정, 또 이 우한 폐렴 사태의 확산과 문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뒤집어지기 딱 좋은 조건들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문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조직해내지 못해서 보수 진영의 원론적인 표들조차도 지금 미래통합당에 집결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표를 던져주고 싶어도 표를 갖다가 찍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들 발광을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개헌한다라는 미통당 야당에 표를 찍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국민적 지금 분노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여기 있는 저부터도 황교안과 지금 심재철 등 미통당 지도부가 전부 카메라 앞에 서서 무릎 꿇고 개헌하지 않겠다, 문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이들이 잘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찌해야 되겠는가? 정말로 문재인이 개헌을 가지고 김무성 등을 통해서 보수 야당을 흔들어서 그야말로 한 건을 한 건가? 그리고 김무성은 진짜 문척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이렇게 해서 보수 야당을 완전히 지금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과 한국당을 찍어줘야 되는가? 요즘 저한테 압력 많이 옵니다. 목사님이라고 연락 오는 분도 계시고요. 예? 종친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러냐? 황 씨가 뭘 하겠다라는데 좀 찍어줘야지, 도와줘야지. 같은 황 씨가 반대하면 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그 황 씨 보고 개헌 안 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확약하라 하시오. 자, 나는 그런 황 씨 알 바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보통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누구에게 표를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개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뭔가는 개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
지금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심재철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황교안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심재철이는 이 와중에도 지금은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개헌을 같이 하면 심판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를 얻을 때는 심판한다고 표를 얻어서 되고 나면 붙어 먹겠다. 이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황교안은 내각제 개헌을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내각제 안 한다. 이 말하고 자빠졌어요. 자, 총리까지 하고 법무장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당대표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때가 중요하다. 그때가 언제요? 심재철이가 말한 21대. 그리고 지금 총선 내 같이 원포인트 하는 거는 속셈이 노출되고 좀 위험하니 이번에는 하지 말고 자, 총선 끝나고 하자.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개헌한다고 하고도 총선 끝나면 많이 이기면 안 할 거다. 자, 저는 정말로 이해 가지 않는 게, 자, 총선 전에 문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개헌한다고 충세 맹세를 하고 만나달라다가 총선이 끝나서 많이 이기면 안 한다라는 사람을 뽑아주면 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야당입니까? 앞잡이들이지요. 총선 뒤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요. 그래서 저는 총선 전에 달아매서 끝을 봐야지. 자, 그래서 일단 국회에 진행되고 있는 투표부터 저지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 전에 안 하겠다고 해야지, 총선 때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저는 패배하는 길을 가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썩은 야당은 정리를 해야지요. 자, 그래서 총선에서 소수라도 제대로 된 야당이 문하고 투쟁을 해야지요. 누가 이 단초를 제공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미래통합당에, 가만히 있는 황교안, 심재철의 황장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아무도 보수 진영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개헌을 던짐으로써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수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간단할 걸 왜 안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지. 왜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개, 돼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헌을 정리하지 못하면 총선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이기고 나서 개헌할 거라는 사람들에게 표를 모아줄 수 없고요. 또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심판이라는 목표입니다. 근데 문재인 심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하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총선 이후에 개헌한다, 내지 총선 진행 중에 지금 개헌 투표도 같이 한다, 그리고 개헌 투표를 지금 국회에서 곧 표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총선에 임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많은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수많은 국민, 또 정말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개헌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미통당의 황교안, 심재철에 표를 던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수도권에서 한번 보세요. 1, 2천 표씩만 빠져도 결국 미래통합당은 대패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원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마치 인질로 잡혀 있어서, 자기 애가 인질로 잡혀 있어서 애 때문에 밖에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부모처럼 지금 미통당의 황교안, 심재철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수 기득권이 송두리째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진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상태로는 총선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겼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개헌 문제부터 정리하고 깔끔하게 총선에서 대선합시다.